오늘 한번 합법 에어비앤비 중에서 이제 농어촌 민박업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따로 뭐 개인적으로도 멘토링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제 수강생분이 이제 농어촌 민박업 경기도에 합법 에어비앤비로 계약을 했거든요. 예, 계약을 하시고 이분은 처음이라서 이제 조금 자금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임차로 하셨고 한 2, 3년 내에 이제 매입을 하셔서 또 내 거를 하실 건데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그 렌트프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해봤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원래는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집 상태가 이제 내부가 조금 뭐 손 볼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 어떠냐 물어보니까 뭐 외부도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해놓고 에어컨이랑 TV랑 인턴실이랑 다 설치 완료돼 있고 페인트 칠도 좀 새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사 받고 영업신고증도 이제 다음 주면 나올 예정이라서 이제 합법 에어비앤비 농어촌 민박으로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업신고증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쯤에 전반적으로 오픈이 이제 되면은 곧바로 이제 손님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농어촌 민박업을 이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업신고증 오면은 곧바로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로 등록을 해줄 거고 왜냐면 지금 합법 에어비앤비를 하려면은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승인이 나면은 이제 에어비앤비로 곧바로 이제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갈 수 있으면은 시간 내 가지고 이제 가서 마지막으로 체크할 사항이랑 네, 이런 거를 또 최종 피드백을 드리고 이제 할 예정인데 제가 볼 때는 순수익이 농어촌 민박으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농어촌 민박업 조금 내가 신경 쓰면은 순수익으로 200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가 경기도인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최근에 연락 오셔서 다음 주에 좀 수업하려고 하는 데가 강원도예요, 강원도. 뭐 강원도라고 해서 바다 보이는 뭐 양양, 뭐 속초 이런 건 아니고 강원도에서 바다뷰랑 전혀 상관없는 강원도입니다. 주위에 진짜 산밖에 없는 강원도. 그래서 지금 수업 전에도 계속 물건 저한테 보내시면서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그분 또한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합법 에어비앤비 및 농어촌 민박업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조명 정도만 하면은 제가 볼 땐 거의 다 끝날 것 같더라고요. 조명이 조금 좀 옛날 조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기 쪽만 좀 바꾸면은 제가 볼 땐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순수익은 200 이상 나올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다들 그 얘기를 해요. 농어촌 민박업을 해서 사람이 오냐, 관리는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건 몇 번 며칠 찾더니 곧바로 계약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조건이 맞는지 담당 지자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다 물어봤어요. 예, 다 물어봐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크게 문제 없이 이제 농어촌 민박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비앤비를 보통 말씀하시면은 외국인 도시 민박업도 있지만은 외국인 도시 민박업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농어촌 민박업도 저는 항상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까지.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 땅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경기도니까 제가 좀 위치적으로 피드백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인근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뭐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입지적으로 보는 그 저만의 기준이. 그래서 남부 쪽에서는 뭐 어디 쪽이 좀 나을 것 같다. 북부 쪽에서는 좀 어디 쪽이 나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분은 이제 그 해당 지역에서 좀 오래 거주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게까지 뭐 빠지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소랑 다 받고 내부 사진 다 보고 건물 이상 없는지 다 확인하고 그러고 계약을 했고 한 달 동안 렌트프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사라든가 일종의 뭐 그렇게 돈은 많이 안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얼마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물어봐야겠지만은 이거 보증금이 1,500인가? 1,000인가? 아마 1,500일 거예요. 네, 그리고 월세가 55만 원.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연락했을 때는 세팅 비용이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순수익은 제가 볼 때는 최소 200 이상은 나옵니다. 네. 그럼 매출이 300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매출 300 충분히 나옵니다. 네. 해볼만 하지 않나요? 이제 강원도 하시는 분도 이 정도 목표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지도 중요하지만은 운영 능력, 마케팅 능력 이런 것도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합법 에어비앤비라고 하면은 뭐 다들 농어촌 민박만 얘기하는데 저는 뭐 토지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임장도 많이 워낙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 토지 투자도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수도권 쪽에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수도권도 하지만은 뭐 강원도 쪽에서도 어디가 괜찮은지 이제 그 수강생 분한테도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거 위주로 좀 보라고 제가 나름대로 가이드를 드려요. 그럼 그거에 맞게 말씀을 드려서 그분도 이제 다음 주 수업을 해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궁금해가지고 좀 농어촌민박업 될 만한 거 낙찰받은 게 뭐가 있나 최근에. 근데 이제 단독주택으로 필터링을 해서 이제 오늘 낙찰된 거예요. 오늘 낙찰된 거가 영덕군에 있는 게 이제 낙찰된 게 있거든요. 이 공시지가 1억 이하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신권이 누가 들어왔지만은 이게 지분이거든요. 그럼 저라면은 이게 지금 보니까 임차도 미상이에요. 근데 집이 어떠냐면은 되게 옛날 시골집 느낌이죠. 그 강아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지금 지분이 4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라면 나머지 4분의 1을 공유자한테 말을 해서 좀 살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보시면은 지금 소유권 이전이 상속된 게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을 왜 괜찮게 봤냐면은 저 영덕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자, 위치를 볼게요, 위치. 자, 이쪽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 뭐가 있죠? 바다가 있어요, 바다. 그쵸? 동해 바다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나오면은 그냥 바다가 보이는데요. 그쵸? 괜찮지 않나요? 이 창문에서 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이쪽으로 이제 좀 확대를 해서 펜션이라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펜션. 실제로 장사를 누가 하고 있는지. 그럼 이쪽 근처에 펜션 엄청 많죠? 그럼 여기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런데도 조금 이쁘게 해가지고 바다뷰 보이게 해서 많이 받으면은 35, 40 받고 영덕입니다. 저 영덕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런데도 지금 여기는 오션뷰가 아니죠. 되게 심플하게 했는데도 19에서 30 받고 이런 바다 쪽 뭐 이런데 보면은 많이 받으면 50만 원 받죠. 자, 그럼 이런 것도 예약 현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직 조금 안 돼 있죠. 일부 주말은 또 돼 있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저라면은 이거를 좀 더 싸게 사서 바다뷰 펜션이거든요. 그럼 이걸 농어촌 민박으로 받아서 저라면은 한 1억 원저리로 협의를 봐가지고 이거를 오픈을 할 것 같아요. 이 영덕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바다뷰로 펜션 할 만한 데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경매로도 사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물건도 완전 바다뷰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매에 나왔는데 누가 낙찰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농어촌 민박업으로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괜찮다. 왜냐면 기존에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여기 근처에서 관리가 가능한 한 지역에 살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영덕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특히 지방분들, 제가 지방에 돈 벌 게 많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일단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경매로 저렴하게 받으면 좋죠. 그래서 제가 경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비싸게 보통 안 받아가요, 사람들. 그럼 저라면은 매일매일 신권을 보면서 지금 이분 신권에 받아갔잖아요, 신권에. 네. 이런 거 사람들 잘 안 받아가요. 보통 신권 잘 안 보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매일매일 신권을 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남들보다 조금은 차별성을 가지려면은 남들이 조금 하기 귀찮은 거, 남들이 조금 하기 좀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돈 안 들고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게 신권 보는 거랑 낙찰가 분석해가지고 내가 사업으로 할 만한 거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내 뭐 실거주 집을 찾는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해서 농어촌 민박업 할 만한 게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방에 계시든 서울에 계시든
경기도에 계시든 인천에 계시든 이렇게 합법 외연비로 할 만한 물건은 전국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경매도 꾸준히 보셔서 뭐 이분 또한 이제 일단은 임차로 하셨지만은 한 2년에서 3년 안에 어, 좀 낙찰을 받아가지고 내 거에 살 수 있게 이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 농어촌 민박업이 진짜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도 계속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저도 뭐 에어비앤비도 하고 저는 에어비앤비를 좀 오래 했잖아요. 에어비앤비도 한 6년 했고 뭐 쇼핑몰이든 경매든 계속 소액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다들 좀 고정관념을 좀 깨시고 잘하고 있는 분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좀 해보세요. 경기도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돈 벌 수 있는 곳은 천지입니다. 그것도 소액으로요. 이분도 완전 소액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일단. 그래서 뭐 어디가 좋다 이거보다는 똑같은 걸 해도 누구는 벌고 누구는 못 벌어요. 그러면 누구의 문제예요? 못 버는 분의 문제죠. 잘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벤치마킹하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하고 싶으시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을 제대로 파서 제대로 파서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서 실전을 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했다가는 손님도 안 오고 수익도 안 나고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도 합법 에어비앤비로 다들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하시기 전부터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들 현금 흐름도 좀 만드시고 경매로도 저렴하게 사서 시세 차익도 좀 얻으셔가지고 다들 원하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